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행 대한민국 법 안에서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위한 국가적 법안과 지원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친일파 혹은 친일파의 후손을 위한 법안은 없으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인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본인이 한 잘못이 아님에도 일단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미지상 엄청난 타격을 받죠. 과거에 우리 역TV의 단골 손님인 BJ 황현필 동무는 이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만화가 겸 유튜버 윤서인이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라고 했던 발언과 기타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에 대한 비하 논란이 터지자 자신의 저서 우더를 위한 역사에서 사람 새끼인가 싶다는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어 실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광범위하게 모욕한 것이라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죠. 물론 이 발언은 그냥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발언으로 인해 특정된 피해를 입은 특정 피해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에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밈이 된 사회적 통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독립유공자의 집안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위치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홍커우 공원 의거로 유명한 윤봉길 의사의 후손을 보면 보수 쪽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윤이사의 손녀 윤주영이 있습니다. 그녀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주로 임명되는 독립기념관의 10대 관장을 맡은 바 있으며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또 안중근 의사의 집안을 보면 안 의사의 아들 안준생은 친일로 전향했으나 해방 후 일찌감치 일족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안 의사의 집안은 안명근, 안중근, 안봉생을 비롯해서 일족이 거의 다 독립투사인데 그 안중근의 오촌 조카인 안춘생 같은 경우 본인도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6.25에 참전하기도 했고 육군 중장 예편에 공사사장,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권에서는 박정희를 적극 지지하며 유신 정권의 유신 정후에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죠. 안춘생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적인 독립운동가이면서 이승만 초대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내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싫어하신 분들은 좀 아리송하실 수도 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챙겨주지 않던 독립운동가들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챙겨주기 시작한 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고 광복회를 창설하고 그것을 지원한 것도 박정희고 독립기념관을 설립한 정권은 또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박정희라는 집권자에게 친일 매국노라며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많지만 정작 예컨대 김구의 아들 김신이나 이 안춘생을 비롯해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은 박정희를 크게 지지하고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대표적 독립운동가 출신 집권자였던 이승만보다 훨씬 더 독립운동가나 그 유족들을 챙겨주고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크게 벌인 게 박정희였기 때문이죠. 물론 이승만 정권 때는 국가가 세세하게 그런 걸 챙겨주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급의 거지 국가였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긴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최강의 기득권 집안이 된 백범 김구의 집안인데 김구의 아들 김씨는 대한민국에서 공군 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유정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그 손자 김진은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억대의 권력형 비리를 내서 깜빵에 갔고 또 다른 손자 김양도 보훈처장 시절 14억대 방산 비리로 깜빵에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증손자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김용만은 음주운전 범죄자죠. 거기다가 김구 집안의 사도는 그 빙글의 재벌입니다. 아마 독립운동가 집안 중 이렇게 대를 이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된 집안도 없을 것입니다. 김구 사후 3대가 전부 장관,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대를 이어 하고 있죠. 다음 유관순 열사 쪽을 보면 여기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된 케이스는 없어 보입니다. 애당초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직계 후손은 없고 유관순의 부모님 역시 3.1 운동에서 목숨을 잃어 유관순 집안은 집안에서 무려 8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온 슈퍼 명문가입니다. 유관순의 조카 유장부 씨 같은 경우는 광복회관에서 건물 청소부를 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고 또 국가의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관순의 조카 손녀 유혜인 씨는 국회 매점에 특별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광복회 건물 총소위를 했던 유장부 씨도 뭔가 유관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알선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으로 직접적인 독립유공자 후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메탈의 자존심과 같은 락밴드 백두산의 보컬 유현상 씨도 자주 유관순 열사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며 집안 선조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관순 집안은 그렇게 크게 잘 됐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지만 잘나가는 독립유공자 후손 집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김좌진 집안을 보면 그 유명한 4달러 김두한 오야붕이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그 딸인 김을동 역시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김두한의 외손자 송일국은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아내도 판사죠. 이 경우도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굉장히 잘나가게 된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집안은 그 직계 후손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활동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장교, 배우, 교사 등을 하며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배정되는 차관급 인사,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다른 인물들을 보면 독립운동가 면함 최익환의 후손 최창규는 서울대 교수의 이선 국회의원에 독립기념관장까지 역임한 대한민국 최고위 인사였고 황동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박은식의 후손 박유철은 평택대학교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국가보훈처장, 단국대 이사장 등을 맡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최고위 인사가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수당 이남규의 후손 이문호는 독립기념관장과 중앙대 교수를 역임했고 독립유공자 김상환의 아들 김주연도 독립기념관장, 전남 무안군수, 순천시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최고위 인사입니다. 또 독립유공자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이준식도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잘 봐야 하는 게 해방 이후에도 살아남아 대한민국에서도 고위공직자가 되어 끝발이 있는 독립운동가나 대한민국에 끝발이 없어도 선조가 워낙 거물이어서 끝발이 있는 사람들의 후손은 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초대 대한민국 내각이나 기타 중심 인물들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스노우볼인데 대한민국은 1948년 정식으로 국가로서 출범한 후 친일파 출신에 대한 직접적 단죄를 하거나 하진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일제시대가 끝난 1945년 당시에 글을 못 읽는 문맹이 거진 80%에 육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고등교육이나 제국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일제에 순응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이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보통 친일파 출신에는 관료 출신이나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정도 상류층의 친일 집안 출신들이 크게 진출을 했습니다. 애당초 해방 이후에 장교, 경찰, 일반 관료를 맡을 사람이 그 이전 일제시대에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을 대부분 집어넣었으니 당연하겠죠. 그런 일반 관료도 엄연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이 이후로도 작용하니까요. 교수라던가 법조인이라던가 관료에서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조상 식민지 시절 유명한 친일 집안 인사가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기는 90년대 이후 시점에서는 국민 정서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적당히 잘나가는 전문직이나 그런 분야에서는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지금은 고위직 청문회나 선거 때 그런 부분도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도 비슷합니다. 워낙 거물의 후손이나 해방 이후에 살아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에 진출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보통 대를 이어 높은 수준의 교육과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권도 국민 감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며 원내대표까지 한 홍영표는 친일 끝판왕이며 중추원 참의까지 역임한 홍종철의 직계 손자이기 때문에 친일파의 후손이라 죄송하다며 사과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낮은 등급의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이죠. 뉴스 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75%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나오고 2025년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현행 3대에서 4에서 5대로 늘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유공자 대우가 최대 3대까지인데 독립유공자 후손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보면 확실히 역사와 인생의 끝발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 시스템적으로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이승만 정권이나 80년대까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왔고, 윤서인이라는 사람의 극단적 발언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 후손들이 생계가 어려운 것이 독립운동으로 인한 가산탕진, 배움의 기회 박탈 등이 분명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50에서 70년대까지 대부분의 일반 가정이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겼다라고 하는 시대가 겨우 70년대고, 진짜 좀 잘 살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기껏 해봐야 전두환 정권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 엄청난 부자였는데 분명히 그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명확한 케이스이거나, 독립유공자라도 50에서 8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박해를 받아 말도 할 수 없었던 좌익적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아니라면 선조가 독립운동 안 했으면 지금같이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단정을 할 수는 없겠죠. 평균적으로 일제강점기의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생활 수준이었던 친일파 집안 쪽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후에도 흘러간 집안이 숫자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정확하게 그런 친일 집안이 전반적으로 몇 퍼센트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망한 집은 없는지 그러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재계를 보면 재계 10대 기업에서 명백한 친일 집안 출신이 창업한 기업은 없으며, GS와 LG그룹은 독립운동가 허만정이 창업한 기업이고, 활명수로 유명한 동아제약, 민병호 같은 사람만 봐도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동아제약은 아예 민족 애국 기업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즉 사회의 밈처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나라고, 누가 이런 나라에 다시 목숨을 바치겠는가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대한민국 최고위층으로 간 사람들이 많으며, 해방 이후 직접적인 선조의 후광을 입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으로 간 기업이나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우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건국 훈장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이듯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그 후손은 6.25나 월남전 같은 전쟁 유공자, 또는 5.18이나 4.19 부마항쟁 같은 민주화 유공자보다 분명히 더 높은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 본질은요, 특별히 비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도 독립도 민주화도 요점은 국가에 대한 공헌에 국가가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6.25나 월남전에서 부모가 전사했거나 다친 유족이 현행받는 돈이나 대우에 대해서 5.18이나 기타 민주화 운동에서 가족이 죽거나 다친 유공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아무런 불만도 없이 현행 국가가 주는 돈이나 대우가 지극히 만족스럽고 그 혜택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유공자나 그 후손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런 문제는 어차피 끝이 없고, 하나를 만족시켜주면 또 다른 한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현 시점 못 사는 것은 선조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현 시점 가난한 것은 아버지가 6.25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 잘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가가 도와줘서 내가 잘 사는 것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가에 공헌한 영웅의 유족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손들을 그런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들보다 더 잘 살게 해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유공자나 법으로 지정된 예우를 받아야 할 유족, 후손들이 생계 그 자체가 위험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국가는 모두 같은 관점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시대적 상황상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맞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로 올라갈 기회에 타격을 입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훈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든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은 내내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친일파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후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하고 위로 가지 못한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상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대한민국 영웅과 그 후손들에 대한 보훈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그분들이 최대한 납득이 가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야지, 어떤 계층과 비교하며 혹은 정의를 논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친일파 집안의 스노우볼같이 독립유공자도 그 시대의 거물이었거나 해방 이후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보통 잘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정의를 논하며 싸울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닥터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